우리가 스마트폰 중독이잖아요. 다. 감시 체계로 가겠죠. 인터넷은 차단하라. 이건 또 다른 이제 인간 지옥이죠. 인간의 뇌, 우리가 이게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없는 인공지능인데 그래도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인공지능이 우주 왕복선 수준이라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인공지능은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처음에 날렸을 때 한 30초 날아갔을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의 인공지능을 만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스마트폰입니다. 자, 그럼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화번호부를 외우는 능력을 잃어버렸죠. 뇌의 기능이 대체가 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좀 무서운 속도로 인간을 이렇게 알게 모르게 대체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능이라는 말에 이제 인공지능의 키워드가 핵심 키워드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파고 하면 떠오르는 게 딥러닝이죠. 딥러닝은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추론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기능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작아지죠.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학습도 안 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추론을 한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이 추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해서 또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것. 우리 사회에서는 참 찾아보기 힘든 가치들인데 인공지능 알파고 인공지능 딥러닝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 딥러닝 프로그램이 결국 인간의 지능, 인간의 뇌를 본따서 만들어진 겁니다. 과학자들은 인간 뇌지도가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 뇌지도가 완성이 되면 또 딥러닝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게 될 거고 이제 그때는 인공지능의 IQ가 1만을 돌파한다. 그게 결국 인간 뇌를 카피해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결국 인공지능의 해법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뇌, 우리가 이미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내 자신의 뇌를 또 내 스스로의 인격이라든지 가치 이런 것들을 내가 재발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지혜가 우리에게 나오지 않을까. IQ 1만이 어떤 수준이냐면 인공지능이 보기에 인간이 우리가 지금 곤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처럼 인간이 곤충을 바라보는 수준, 지적인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쯤에서 인공지능은 좀 개발을 멈춰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절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인간이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위대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실 인간이 대부분 보면 좀 평범하죠. 위대한 인간조차도 평범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또 굉장히 약하기도 합니다. 약한 존재이기도 하고요. 이런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 그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서의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이제 초월적 존재라면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 초월적 존재가 인간을 대체한다거나 인간을 노예로 부린다거나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상하게 인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녀석이 지금도 인간을 대체하고 있죠. 인공지능이 지금 계속 발달하고 있는데 인류에게, 인간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냐? 사실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 중독이잖아요. 다. 이상하게 인간의 나쁜 본성을 계속 자극을 시키고 강화를 시켜주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인공지능의 시대에 적응을 해야 되겠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모습이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자리는 참 많이 없어지는 것 같고, 인간들을 굉장히 가식적이고 소비적이고 충동적인 존재로 만드는, 그래서 저는 좀 인공지능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씁쓸함을 좀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제가 미국 스타일의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인격을 이제 존중하니까 그런 사회라면 이제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공지능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거나 그럴 일이 물론 거기도 있겠죠. 하지만은 극히 희박하겠죠. 있더라도 국가에 해가 되는 그런 테러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적용이 되겠죠. 하지만 반면 이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을 놓고 보면 중국은 이제 개인보다는 국가 전체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국가니까 길거리 걷는데 횡단보도 이런데 모든 CCTV가 다 있고 그게 나를 다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또 무슨 그런 앱 같은 게 깔린대요.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으로 뭘 보는지 그게 다 나오는데 그게 과연 사람이 살만한 세상인가? 그건 또 다른 이제 인간 지옥이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체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체제, 여기에서 인공지능은 어쩌면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발전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체제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예전에 전체주의 국가가 개인을 짓밟았던 그 시대는 비교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사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시대에 체제는 너무 중요하다. 그 체제는 개인의 자유를 정말 중요시하는
체제해야 된다. 저는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를 아무리 한다고 해봤자 해커는 공격을 하는 사람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쪽은 뭐 지키는 입장인데 항상 공격이 기상천외하거든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은 이제 석기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 모든 게 다 마비가 된다라는 거죠. 이제 뭐 북한 같은 나라조차도 국가에서 그렇게 해킹에 에너지를 쏟아부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정보를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보호한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감시 체계로 가겠죠. 중국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지지가 강력해지면 그 사람들이 결국 정권을 계속 갖게 될 것이고 국가 정책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우리는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콩콩이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그런 국가가 되면은 결국 인공지능으로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자유를 억압하는 수준으로 갈 거고 그럼 우리는 자유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반발을 하겠죠. 그러면은 홍콩처럼 실탄을 발사하고 이런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뭐 일단 제 에이트 첫 번째가 뭐 인터넷을 차단하라. 그래서 뭐 실제로 실리콘밸리 사립학교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스마트폰, 태블릿 하면 할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화번호부를 외우는 능력이 대체되듯이 자연스럽게 뇌 전체가 대체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 디지털을 차단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좀 황당하지만 상식이 되어버린 시대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부차적인 거고 진짜 핵심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결국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은 도대체 무엇이냐? 인공지능이 딥필링 인간처럼 깊게 느끼는 거, 인간보다 더 깊게 느끼는 거 없습니다. 딥싱킹, 인간처럼 또는 인간 이상으로 깊게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딥러닝을 뛰어넘는 것은 딥싱킹이죠. 즉 창조적 상상력. 이 창조적 상상력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창조적 상상력이냐를 놓고 봤을 때 공감 능력이더라. 인간이 인간에게 공감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창조적 상상력. 에이트에 나오는 8가지가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은 다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에이트의 내용은 심플합니다. 그냥 이제 수사학적 읽기와 쓰기를 하라. 이제는 책을 읽고 뭐 철학을 하든 인문학을 하고 예술을 하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단순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이제 설득시키는 거. 나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시 또 내가 새로운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방식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한국인에게는 거의 불가능하죠. 책을 읽는 것조차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국가와 기업, 그러니까 교육과 기업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제2의 개화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국가 규모의 인지,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국민 전체의 인지와 국가 규모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